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헌터 K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잔혹한 스릴러 영화가 아닙니다. 2006년 5월 광주광역시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의 참담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끔찍한 비극, 바로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여러분은 한 악마의 잔인함에 치를 떨게 될 것이며, 그 악마를 비호하려 했던 추악한 시스템에 분노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사실에만 기반해서 그날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들과의 따뜻한 시간이 지나고 자정을 간 넘긴 00시 10분경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인근의 한적한 보행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은 홀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무려 1km 전부터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뒤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다다랐을 무렵, 그림자는 순식간에 맹수처럼 이채원 양을 덮쳤습니다. 남성은 이 양을 강제로 제압하려 했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 양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를 지나던 17세 남고생 고모군이 그 비명을 듣게 됩니다. 두려울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고모군은 망설이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 남성을 제지하려 했죠. 하지만 범인의 손에는 이미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범인은 자신을 말리는 고군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고, 고군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범인은 끝내 이 양의 목숨마저 잔혹하게 앗아간 뒤 정말 많은 그 자상을 입혔다고 해요. 미리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친놈이죠. 용감했던 고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17살의 꽃다운 여고생 이양은 끝내 차가운 주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쳤고 범행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윤기.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체포된 장윤기는 취재진의 플래시 셀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꿋꿋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앉은 그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미친놈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혼자 죽기 억울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입니다. 진짜 짜증나게. 그의 주장은 명백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불만을 품은 실패자이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묻지마 범죄의 틀 안에 자신의 범행을 교묘하게 끼워 맞춘 겁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과 강력반 형사들의 눈에 비친 이 사건의 현장은 뭔가 결코 우발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장윤기의 그 동선과 범행 수법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보기에는 뭔가 기괴하고 치밀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치밀한 사전 준비.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해 품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묻지마 살인. 도주 직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세탁실 가서 세탁하는 등 극도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상가 들어가서 휴지로 몸 닦고 피 묻은 장갑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충동적인 범죄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둘째, 열려있는 차량 뒷문. 이게 또 중요합니다.
경찰이 현장 주변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한 결과 소름 돋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장윤기는 이 양을 덮치기 전 도주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뒷문을 2열 좌석문을 미리 열어두었던 겁니다. 우발적으로 살해만 하고 도망칠 목적이었다면 운전석만 열어두면 될 것인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 이건 그 새끼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말하면서 짜증이 나네. 차량 뒷좌석으로 납치를 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스토킹 사건이었던 거죠. 검찰과 경찰의 집요한 보안 수사 끝에 장윤기가 쳐놓은 거짓말에 끔찍한 장막이 걷히고 그의 끔찍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의 진짜 발단은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이었습니다. 장윤기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가 있었습니다. 장윤기는 A씨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한 뒤 그를 피해 아예 타 지역으로 야반 도주를 해버리게 되었죠. 이때 베트남 그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11시간 정도 감금하는 등 아주 미친 행보를 보였었던 게 바로 장윤기 그 자식이죠. 자신의 표적이 사라지자 장윤기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게 됐죠. 그는 흉기를 품에 숨긴 채 무려 30여 시간 동안 A씨의 직장과 집 주변을 배회하며 사냥감을 찾는 괴물처럼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A씨를 끝내 찾지 못하자 끓어오르는 분노, 성적 욕구와 분노를 해소할 새로운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자정 그의 레이더망에 홀로 걸어가던 17세 이채원 양이 포착된 것입니다. 장윤기의 진짜 목적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이 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서 강간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 양마의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양이 거세게 저항하고 고군까지 합세하자 당황해가지고 아이씨 모르겠다 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일단 목숨을 뺏은 겁니다. 신새끼가 여기 막 경동맥까지 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참담하고 분노가 심각하게 치밀어 오르실 건데, 하지만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을 넘어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보이지 않던 손까지 존재했기 때문이죠. 사건 직후 언론을 통해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보도가 됩니다. 피의자 장윤기 새끼의 아빠 새끼가 현직에 몸담고 있는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그 간부급 경찰관, 경감이라고 하는데 경감이면은 무궁화 2개입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이렇게 경감, 무궁화 2개인데 범인 체포 사흘 뒤인 5월 8일 장윤기의 아버지는 홀로 거주하던 아들의 자취방을 찾아갑니다. 아들의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그곳에서 한 행동은 다름 아닌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모조리 폐기합니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셔서 흔적을 지웠고, 무엇보다 방 안에 있던 그 성인용 인형, 리얼돌이죠.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터막 내 몰래 내다 버렸습니다. 왜 하필 리얼돌이었을까요? 발견 당시 그 리얼돌의 목과 가슴 부위에는 흉기에 의해 이미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는 장윤기가 평소 여성에 대해 어떤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강간 살인 목적을 입증할 절대적인 정황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장윤기 새끼가 고등학교 시절 때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학창 시절 동창생들에게 웃으면서 인생 망하면
여고생이나 납치해서 데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새끼였다. 어쨌든 이 베테랑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그 증거의 치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직업적 윤리를 내팽개치고 그것부터 인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을 짐승처럼 울부짖게 만든 대한민국의 법 조항이 하나 또 등장. 이런 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 이토록 명백한 증거 인멸을 저지른 아버지, 과연 그는 구속됐을까요?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형법 제155조 사항 친족 간의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아래 보시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본조의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이게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 거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이 법의 맹점을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악용하여 법망을 비웃듯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경찰 내부에 골마 터진 환부가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가 뒤늦게 쏟아져 나옵니다. 범행 직후 자취방을 제대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실 초동 수사의 증거였죠.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팀과 피해자의 아버지 사이에 은밀한 커넥션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핵심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유출한 사실이 발각됐다는 거죠. 수사팀이 제 식구인 아버지를 챙기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담당 수사팀장은 즉각 직위에 해제되었고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는 경찰 역사상 초유의 치욕스러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참. 괴물을 잡아야 할 경찰이 괴물의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눈감아주려 했던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온 국민은 절망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의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법정에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성폭행할 목적은 절대 없었다 하며 자신의 추악한 목적을 부인하던 장윤기. 하지만 검찰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훼손된 증거들 속에서도 끈질기게 복원해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동선 분석, 그리고 스토킹 정황 등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그의 목을 복죄해 왔습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 장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포함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재차 묻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말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마스크 너머로 장윤기는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자신의 범행이 삶을 비관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무고한 여고생을 납치하고 강간하려다 실패해 살해한 끔찍한 계획 범죄였음을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어린이날에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7살 꽃다운 나이에 피어나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이채원 양.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국화꽃과 쪽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유족들은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장윤기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린 분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한 20대 청년의 잔혹한 범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타 지역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허술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증거를 없앤 경찰 간부 아버지와 그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쥐어준 낡은 법안. 그리고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썩어 빠져 문드러져 버린 공권력까지. 이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한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이건 바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봅니다. 과연 법원은 이 잔혹한 악마에게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이들에게 어떤 철퇴를 내릴까요?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이 땅에 피 흘리며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의 횡포가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재판의 끝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리 헌터 K였습니다.